오늘도 우리의 이성은 퇴근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물가가 목표치 안에 들어왔다고 발표했는데 왜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면 4만 원이 우습게 나가는 걸까요? 삼겹살 2인분에 냉면 한 그릇, 소주 한 병. 계산서가 6만 원 넘어가는 게 이제 놀랍지도 않죠. 편의점 삼각김밥이 1,500원. 배달앱 켜면 최소 주문 금액부터 2만 원이에요. 분명히 정부 발표는 이렇습니다. 2026년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의 부합. KDI도 한국은행도 똑같이 말해요. 물가 안정세. 그런데 왜 나는 더 힘들죠? 이게 단순한 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착시예요. 수치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치가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같은 기사 안에, 같은 발표문 안에 이런 문장이 조용히 붙어 있거든요. 다음 달부터 중동 사태 여파가 본격 반영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 앞에서 목표치 맞다고 해놓고 뒤에서 슬쩍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은 이미 오른 물가가 아닙니다. 곧 오를 물가의 직전이에요. 이 영상은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 게임이에요. 경제를 빙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물가 2%는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깔끔하고 차분해 보이죠? 근데 수면 아래서 이미 3개의 덩어리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유가, 환율. 이 3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지갑에 직격으로 꽂힙니다. 숫자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3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2026년 2월 생산자 물가지수 6개월 연속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어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산자 물가가 뭔지부터요. 기업이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오르면요. 기업이 그걸 그냥 떠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소비자 가격으로 넘겨요.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요. 즉 이 수치는 앞으로 여러분 생활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예보입니다. 그리고 환율. 3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2,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부가 목표치 맞았다고 발표하는 동안 환율은 혼자 17년 전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감이 오세요? 한국은 원유를 사실상 전량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똑같은 원유를 사는데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유가가 조금 내려도 환율이 높으면 체감 가격은 안 내려갑니다. 빙산의 아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가가 폭등한 후가 아닙니다. 폭등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숫자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마트에서 사는 라면 가격이 왜 오르는지 알고 계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요즘 물가가 올라서. 맞긴 한데요. 틀린 것도 있어요. 물가가 먼저 오른 게 아닙니다. 기업 비용이 먼저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지금 여러분 앞으로 날아오는 중이에요. 구조를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생산자 물가는 기업이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이에요. 원재료, 기름값, 수입 부품. 이 비용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선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면서 팔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세상 어떤 기업도 첫 번째 선택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숫자로 한번 풀어볼게요. 2026년 2월 기준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6% 올랐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6개월 연속이에요. 지난해 9월부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온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인데 이건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길게 올랐던 때 이후 가장 긴 상승 구간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들어 20일까지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2월보다 약 83% 높아졌고 환율도 2% 더 올랐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다음 달 생산자 물가에도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3월은 2월보다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생활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가상인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그냥 물가라고 하죠. 물가씨는 3곳에서 일합니다. 식품회사, 운송회사, 중소제조업체. 3곳 다 지금 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식품회사 물가씨는 밀가루, 식용유, 팜유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류비가 올랐고 환율이 오르니까 원재료 자체가 더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운송회사 비용씨는 기름값이 직접 원가예요. 기름이 오르면 배송비가 오르고 배송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 가격에 얹혀요. 제조 비용씨는 수입 원자재 없이는 공장이 안 돌아가요. 환율이 1,300원일 때랑 1,500원일 때 같은 물건 사는데 드는 원화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15% 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 3명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떠하나? 다음 분기에 가격 올려야지.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차 전이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나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6개월째 오르고 있다는 건 소비자 가격 인상의 파이프라인이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 터지지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트 계산대 앞에서 이거 또 올랐네? 하는 느낌. 그게 착각이 아니에요. 이미 기업 쪽에서 시작된 불이 소비자 쪽으로 옮겨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반도 안 번졌어요. 인산 비율로 돌아오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라면 가격 인사는 수면에 살짝 올라온 부분이에요. 아래에서 무거운 덩어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수면 위만 보면서 별거 아니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생산자 물가 혼자만 올랐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유가랑 환율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국이 딱 그 실험을 당하고 있어요. 먼저 유가부터요. 중공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흔들렸어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으로 3월 들어 13일까지만 무려 58.6%가 올랐습니다. 1월 배럴당 약 62달러였던 게 2월엔 68달러를 넘어섰고 3월엔 중동 상황이 격화되면서 급등했어요.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60% 가까이 뛴 겁니다. 그런데 잠깐요. 한국이 왜 이게 남 얘기가 안 되냐면요. 한국은 원유를 사실상 100% 수입합니다. 자체 생산이 없어요.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류비가 올라요. 공장 돌리는 에너지 비용이 올라요. 전기가스 요금에도 반영돼요. 식품 포장 원료, 운반 비용, 배송비까지. 유가 하나가 오르면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들썩이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유가보다 더 무서운 걸 말하려고 합니다. 환율이에요. 3월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기런을 기록했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을 넘는다는 건 우리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급으로 약해졌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물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1,300원일 때 원유 100달러어치를 사면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면요? 똑같은 원유, 같은 양인데 15만 원이 됩니다. 2만 원이 더 들어요. 비율로 치면 15% 이상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원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수입하는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밀가루, 콩, 팜유, 원면, 철강원료, 반도체, 장비 부품까지 전부 달러로 사야 해요. 환율이 오르면 전부 다 비싸지는 거예요. 유가가 조금 내려도 환율이 이 수준이면 수입 물가는 안 내려가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은 이렇게 밝혔어요. 2월의 원달러 환율은 약간 하락했지만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2% 올랐다고요. 환율이 잠깐 내려간 달에도 수입 물가가 오른 겁니다. 유가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빈산으로 다시 보면요. 유가는 빙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온도예요. 환율은 빙산을 수면 위로 밀어올리는 조류고요. 둘이 동시에 작동하면 빙산 전체가 무섭게 빠르게 올라와요.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온 그 덩어리가 소비자 물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왜 지금 외식비가 오르는지, 왜 장을 보면 계산서가 달라지는지, 왜 배달비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총 금액은 늘어났는지 전부 이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가랑 환율이 동시에 오른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몇 달 안에 여러분 고정비 전체가 올라가는 예고편이에요. 어떤 순서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확인했어요. 생산자 물가 6개월 연속 상승, 환율 17년 만에 1,500원 돌파, 유가 3월 들어 58% 급등. 이 세 개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죠. 뇌피셜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 패턴이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단계별로 갑니다. 지금은 1단계예요. 기업 비용이 터지는 구간이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버티고 있어요. 아직 소비자 가격엔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금 비싸졌네 느끼는 수준은 1단계 초입이에요. 그 다음은 2단계, 1개월에서 2개월 뒤입니다. 외식비, 식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돼요. 기업들이 더 이상 손해를 못 버티고 가격표를 바꾸는 시점이거든요. 이미 2월 소비자 물가에서 외식 항목은 2.8%,
식품 항목은 2.9% 올랐습니다. 3월부터는 여기에 유가 상승분이 더 얹혀요. 체감은 지금보다 확실히 더 강해집니다. 3단계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예요. 이때부터 전기, 가스 요금, 교통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외식비는 덜 먹으면 그나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안 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줄일 방법이 없는 비용이 오르는 겁니다. 숫자 하나 놓고 봐볼게요. 고정비가 지금 200만 원인 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다 합쳐서요. 3단계까지 물가 인상이 반영되면 이 200만 원이 210만 원에서 21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1년으로 환산하면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이에요. 소득은 그대로인데요. 이게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실질 소득이 조용히 깎이는 구조예요. 한국은행도 이번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면서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2%로 슬그머니 올려잡았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자기 손으로 전망치를 위로 올렸다는 건 우리도 더 오를 것 같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가라앉는 상황이에요.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도 같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소비가 줄면 기업이 가격을 낮추니까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반대예요.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최악이냐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더 얼어붙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서 어느 쪽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도 중동 전쟁이 발단이었습니다. 유가가 10년 사이 배럴당 $6에서 $35까지 치솟았고 미국 소비자 물가는 11%가 넘게 올랐어요. 지금 상황이 그때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중동 전쟁, 유가 급등, 환율 상승.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그때보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KDI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9%로 전망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니까 그나마 이 정도래요. 근데 이마에 뒤집으면요. 반도체 빼면 사실상 경기는 별로라는 얘기예요. 성장률은 1%대, 물가는 오르는 방향. 딱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예요. 지금은 아직 입구예요. 본격 상승은 아직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플러스고 반도체 수출은 잘 되고 있다는데 그럼 경제가 버티고 있으면 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제일 위험한 착각이에요. 경제가 버틴다는 건 누군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버텨.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달러로 벌어서 원화로 환전하면 더 많이 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요. 수입 원자재로 만든 물건을 비싸게 사야 하고 오른 기름값에 오른 배달비를 내야 하고 월급은 그대로예요. 경제가 버티는 동안 그 청구서가 조용히 개인 앞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구조를 딱 하나로 정리할게요.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기업 비용이 올라요. 기업은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얹어서 넘겨요.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생활비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월급은요? 그대로입니다. 물가가 3% 오르는 동안 임금이 그대로라면 실질 소득은 3% 깎인 거예요. 아무도 월급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구매력이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조가 계급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월 실수령 300만 원인 직장인이 있어요. 고정비가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합쳐서 220만 원이에요. 여유가 80만 원이죠. 지금 이 구조에서 3단계 물가 인상이 반영되면 고정비가 235만 원으로 올라가요. 여유가 80만 원에서 65만 원이 됩니다. 월급 한 푼도 안 깎였는데 쓸 수 있는 돈이 15만 원 줄었어요.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이게 보너스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에요. 물가라는 이름의 조용한 삭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갈림길이에요. 두 사람을 만나볼게요. 한 명은 준비 씨, 한 명은 방관 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둘 다 같은 월급, 같은 고정비, 같은 조건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준비 씨는 영상을 끄고 바로 이것부터 했어요. 통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 고정비를 항목별로 확인했어요. 식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구독 중인 서비스 중 안 쓰는 게 뭔지,
환유 뉴스 대신 수입 물가 뉴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 여유 80만 원 중 20만 원을 물가 방어용 현금 버퍼로 따로 묶어뒀습니다. 거참한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구분해 둔 거예요. 장관 씨는요? 영상이 흥미로웠어요. 근데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덮었습니다. 다음 달에 물가 오르면 그때 생각하지 뭐 라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비 씨는 고정비 구조를 미리 점검해 뒀기 때문에 외식비가 올라도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조정하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공과금이 올랐을 때 충격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한 범위 안이었으니까요. 현금 버퍼 20만 원씩 6개월 120만 원이 쌓였어요. 이 돈이 단순한 저축이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방패예요. 장관 씨는요? 편의점 도시락이 200원 올랐고 관리비 고지서가 지난달보다 10,000원 더 나왔고 배달앱에서 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총 금액이 달라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버텼어요. 6개월 동안 여유가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그냥 요즘 왜 이렇게 빠듯하지 하고 느낍니다. 보셨습니까? 같은 물가, 같은 월급, 같은 6개월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심리와 현금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대단한 재테크 실력이 아닙니다. 정보를 받은 뒤에 행동했느냐 아니면 덮었느냐. 딱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사람들은 물가가 오른 뒤에 반응합니다. 찌개값이 10,000원 넘어간 날, 올랐네 하고 느끼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올라버린 가격은 잘 안 내려와요. 물가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오르는 건 계단처럼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 에스컬레이터처럼 느리게 내려와요. 아니 사실 에스컬레이터도 잘 안 내려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예요. 아직 3단계까지 반영 안 됐어요. 고정비 대충격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이에요. 지금이 빙산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요. 첫째, 물가 뉴스보다 환율과 유가를 먼저 보세요. 이 둘이 움직이면 2개월 뒤 여러분 지갑이 움직입니다. 미리 아는 거예요. 둘째, 이번 달 고정비 항목을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줄일 수 있는 거, 고정으로 나가는 거, 예상 못한 게 어디 있는지 딱 한 번만요. 셋째, 월 여유자금 중 일부를 물가 추격 버퍼로 묶어두세요. 투자가 아니에요. 생활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방패예요. 거창한 결심 필요 없어요. 지금 이 3가지가 6개월 뒤 준비 씨와 방관 씨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경제가 버티는 동안 개인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 그게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6개월 뒤는 같은 월급에서 출발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가는 오른 뒤에 반응하면 늦어요. 오르기 직전인 지금이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결국 이성은 퇴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아직 자리에 있나요?